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3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번째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탄핵은 국회에서 의결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 대표, 그 다음에 피청구인이라고 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본인과 변호인,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게 돼 있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탄핵 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 심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쟁점은 아시다시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장하고 방통위원 1명, 이렇게 2명이 결정을 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국회 측은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제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된다. 그런데 2명이니까 이거는 위법이다.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2명의 한 거는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통위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측은 아니다. 이거는 합법적이라는 과거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비상조치로서 이런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체제에서 결정한 것이 과연 우연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아니냐. 요걸 따지는 겁니다. 당연히 변론이라는 거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그러니까 국회 측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서로 자기들 주장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은 그거를 심판하는 판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정청래 위원장한테. 국회 측 변호인한테 질문을 한 거죠.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왜 추천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방통위 2인 체제를 국회가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측 변호인이 여야 협의 과정에서 추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문형배 재판관이 합의가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 안 하냐, 여태까지는 안 했냐, 이거는 아니 합의 안 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항상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의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당이 의원을 추천하는데 확신을 갖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이 말은 전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추천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과거 전력이나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임명을 미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끝까지 버티면서 최민희 추천안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방통위 2인 체제가 됐다. 취소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2인 체제가 됐다. 만약에 그거를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했다면 5인 체제가 됐을 거다. 이거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형배 재판관이 그건 정치적 얘기고 법률적 이야기는 다르다. 법률적으로는 5명 체제를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는 거죠. 그게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다. 민주당이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문형배 재판관이 방송통신위원 5명을 구성해야 되는데 2명 체제하에 의결한 게 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정작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냐. 그건 법률 위반 아니냐. 제 질문은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 하는 거다. 그건 결국 민주당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국회 의사결정을 민주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책임론, 민주당 책임론을 얘기하는 거죠. 할 말이 없는 상태죠. 국회 측 변호인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하려고 헌법재판소에 갔다가 오히려 국회의 역할, 국회의 책무에 관한 헌법재판관의 지적을 받은 거다.
물론 이 뭐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그거는 문영배 재판관의 시각이, 아니 국회는 자기네들 할 일 안 하면서 방통위가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를 유지하는데 그걸 가지고 위원장을 탄핵해? 뭐 이런 시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 그 자체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이 되죠. 그런데 국회에서 3명 추천하고요, 대통령이 3명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3명 추천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3명 추천한 사람들 지난 10월에 임기 종료됐습니다. 후임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힘겨루기로 3명 중에 3명은 원래 교섭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교섭단체가 2018년에는 3개였는데, 그러니까 1명씩 추천하면 됐는데 지금은 교섭단체가 2개입니다. 그럼 1명씩 추천하고 나서 나머지 1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야 합의로 동의하는 사람 한 사람을 추천하는 게 관행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이제 진짜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보면 교섭단체가 두 개면 나머지 1명은 합의해서 하면 됩니다. 합의할 수 있죠. 뭐 꼭 자기네 편은 아니라도 중도인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고 있죠. 안 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6명 체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6명 체제면요, 헌법재판소는 7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심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헌재가 똑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체제하고 국회가 추천을 안 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듯이, 헌법재판소도 국회가 추천을 안 하는 바람에 6인 체제로 원래는 운영이 안 되는데 그게 그 헌법 불합치다. 그래서 그 조항을 일단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한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나 방송통신위원회나 국회가 제 역할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이 모양이 됐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정상이죠. 그런 생각을 문영배 재판관도 갖고 있고, 또 하나 김형두 재판관이 이렇게 질문을, 이건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직접 질문한 겁니다. 지난달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거의 한 달째 재판관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결정을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기보다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6명이 다 동의하면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6명 체제에서 1명이라도 동의를 안 하면 다 기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재판관 후임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해서다. 국회 뜻은 헌법재판소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약간 이제 저자세죠? 왜냐하면 그건 판사 앞에 가면 저자세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했다면 지금 벌어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이제 윤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건데, 물론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는 윤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 밀고 당기기의 문제고, 헌법재판소에서 보면 아니 왜 국회가 일을 안 하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윤 대통령 쪽으로 슬쩍 떠넘겼는데, 김영두 재판관이 국회는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무를 해야 하는데 국회의 대표로서 말해달라. 국회 내부에서 논쟁하는 사정이 있다면 헌재나 방통위 같은 국가기관들은 국회가 구성해 줄 때까지 역할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게 옳으냐? 정청래 법사위원장 답변 못하죠.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틀린 단어조차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 국회가 국회 몫을 제대로 안 하면 그 내부의 여야 정쟁이나 뭐 그다음에 대통령실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뭐 추천도 안 하고 그래서 기관 구성을 안 해주면 그럼 그 기관은
오로지 그 피해를 다 입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고 국민의힘 때문이에요. 뭐 용산 대통령실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거는 국회 사정이고 헌법재판소, 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 계속 일 안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할 말이 없을 거죠. 할 말 못하죠. 자, 이렇기 때문에 어제 상황은 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려다가 오히려 국회의 역할에 대한 질책을 헌법재판관으로부터 받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근데 이게 문영배 재판관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이다 그러면 그거 뭐 당연히 그랬겠지. 근데 이게 그게 아닙니다. 문영배 재판관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김영두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이른바 민주당식 계산법으로 보면 지금 본인들한테 우호적이어야 할 재판관조차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요, 6명이죠.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씩 각각 6명. 그러니까 진영별로 보면 지금 현재 야권 우호적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4명, 윤석열 대통령 여권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국회의 역할을 지적한 헌법재판관 2명이 모두 야권 우호적인 재판관이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6명은요, 만약에 결정에 돌입하면 6명 중에 단 1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결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면 5대1이 되죠. 6명 이상이 돼야 헌재 결정이 나오거든요. 그럼 5대1이면 기각입니다. 이진숙 계속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물론 이제 12월 3일부터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을 증인 채택해서 이제 신문을 하면서 이진숙 그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을 이제 본격화할 텐데, 계속 이런 상태에서도 국회가 만약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안 해준다, 추천을 안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결정을 시도할 거라고요. 1명이라도 반대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기각되는 겁니다. 전원이 찬성해서 기각될 수도 있고 1명이라도 반대해서 기각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전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합시다 라고 전원이 찬성하지 않는 한 이건 기각됩니다. 근데 전원이 찬성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2명도 있으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뭐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문제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 책임론이 대단히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2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아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의 원인이 국회에 있다.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을 사실상 방해한 것 아니냐. 그래 놓고 거기서 결정하니까 탄핵했다. 이런 논리에 찬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건부 탄핵 기각이나 그런 것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돼서 결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헌법재판관,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결정,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